그런데 말이야. 아직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부족해서 일하는 거야? 화려한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은 유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그녀의 입가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수학여행 때 기억나? 너 호텔이 못 내서 혼자 집에 남았잖아. 아, 맞아. 그때 우리가 돈 모아서 주려고 했는데 거절했잖아. 자존심이 센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5년 전 가장 아픈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자가 그렇게 악착같이 일할 필요가 있나? 그러게, 우리는 다 남편 덕분에 편하게 사는데. 동창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강지은을 마치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는 박상우가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금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에요. 유미가 자랑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그때 밖에서 급박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의 수사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화려했던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순간 밝혀지는 강지은의 숨겨진 정체.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밤 11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에는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대기업 횡령 사건.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증거 서류만 해도 박스 10개가 넘었습니다. 아직도 안 가십니까? 팀장이 머리를 쑥 들이밀며 물었어요. 곧 갈게요. 이것만 좀 더 보고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일에 파묻혀 있을 때가 가장 편했거든요. 사무실에 혼자 남은 지은은 다시 서류에 눈을 돌렸습니다. 박상우 회장.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아직도 사무실이야? 남편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응, 이제 곧 갈게. 저녁은 먹었어? 대답이 없자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또 굶었구나. 집에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전화를 끊고 지은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봉투.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색깔, 이 질감.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초대장과 똑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명성여자고등학교 25주년 동창회 초대장.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25년.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98년 겨울.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업이 망했다. 우리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거야. 17살. 그 나이에 지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 어머, 지은이 아빠 회사부도 났대. 진짜? 그래서 요즘 표정이 그랬구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학교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지은은 혼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편의점 빵 하나를 꺼내 들었죠.
뭐야? 너 왜 여기서 그런 거 먹어? 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채 지은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 맞다. 너희 집 어렵다고 했지? 유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그 표정. 지은은 빵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갑자기 목이 막혀서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거든요. 방과 후 지은은 학원 대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어요. 강지은? 나영과 미란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놀란 눈으로 카운터 뒤에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너 여기서 일해? 지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 그런데 이거 우리 반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날 학교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에서 빠져나온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당신 기다렸지. 뭐 때문에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야? 지은은 초대장을 내밀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준혁은 초대장을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가기 싫어? 모르겠어. 그때 애들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았거든. 준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넌 이제 그때의 너가 아니야.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잖아. 그래도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닐까?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됐는지 보여줄 수 있잖아. 지은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그래, 한번 가볼게.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모레 영장 집행을 위한 최종 점검을 해야 했거든요. 화면에 박상우 회장의 사진이 떴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상우. 왜 이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걸까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붉은 초대장과 수사 자료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정의가 곧 하나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강남의 최고급 호텔. 지은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네이비 정장에 진주 귀걸이. 검소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죠. 괜찮아. 넌 이제 다른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수정으로 만든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명성여고 동창회는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정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끈을 꼭 쥐었어요. 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연회장으로 걸어갔어요. 입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 저기 누가 왔는지 봐.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유미였어요.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은 유미는 마치 영화 속 여주인공 같았습니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찬란하게 빛났죠. 지은아, 정말 오랜만이야. 유미가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비싼 향수였죠. 그래, 오랜만이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미의 시선이 재빠르게 지은을 훑어내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눈빛에는 평가하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게 입고 다니네. 유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강지은이잖아. 나영이었어요. 빨간색 원피스에 금색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안 변했다. 그런데 나영의 시선도 지은의 차림새에 머물렀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응, 결혼했어. 일도 하고 있고. 어머, 일을? 무슨 일인데? 미란이 합류했어요. 보라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야. 순간 셋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공무원? 실망스러운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뭐해? 회계사야. 아, 회계사?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겨우 그 정도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우리 남편은 대기업 회장이야.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정신이 없어. 유미가 자연스럽게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연예기획사 대표와 결혼했어. 탑스타들이랑도 자주 만나지. 나영도 질세라 끼어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국회의원이야. 다음 선거에서는 당대표 출마도 생각하고 있대. 미란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회장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옷차림에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죠. 저기 좀 봐. 혜진이는 성형을 또 했나 봐. 민주는 이번에 강남에 빌딩을 샀대. 수연이 남편 회사가 상장한다던데.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모두가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샴페인 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누가 더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누구 집이 더 부자인지, 그것만이 중요했던 시절.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유미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야경이 예뻐서. 참, 너 아직도 그 허름한 동네에 살아? 유미의 질문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아니, 이사했어. 어디로? 설마 강남은 아니겠지?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유미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면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냥 먹고 살만해. 지은의 담담한 대답에 유미는 더욱 열을 올렸어요. 우리 남편은 작년에만 수백억을 벌었어. 너도 알지? 박상호 회장. 박상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곧 도착할 거야. 너도 인사해. 아, 맞다. 너 같은 공무원이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겠어? 유미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박상호가 서유미의 남편이라니.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지은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었어요. 이 화려한 가면들의 무도의 뒤에 안 좋은 결말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연회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동창들이 모여들었고 술이 돌기 시작하자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아, 맞다. 지은아, 너 그때 기억나? 유미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기가 번뜩였어요. 무슨 일? 수학여행 때 말이야. 너 호텔이 못 내서 혼자 집에 남았잖아.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기억은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였거든요. 아, 맞아. 그때 우리가 돈 모아서 주려고 했는데 거절했잖아. 나영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자존심이 생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미란의 말에 몇몇이 키득거렸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직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부족해서 일하는 거야? 유미의 질문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요즘 시대의 여자가 그렇게 악착같이 일할 필요가 있나? 그러게. 우리는 다 남편 덕분에 편하게 사는데. 동창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지은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여보들 왔네. 누군가의 외침에 연회장 입구로 시선이 쏠렸어요. 남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는 박상우가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금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에요. 유미가 자랑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박상호의 뒤로 다른 남편들도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비싼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이쪽이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유미가 남편을 동창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박상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어요. 눈빛에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그 유명한 회장님이시군요. 동창들이 아부하듯 인사를 했어요. 그때 박상호의 시선이 지은에게 멈췄습니다. 이분은 아, 강진이야. 공무원이래. 유미의 소개에 박상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공무원? 요즘도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있나? 그의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지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박상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수사 자료에서 본 그 얼굴이 맞았어요.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박상호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무슨 일 하시는지? 회계사입니다. 아, 회계사. 박상호는 실망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상호가 유미의 남편. 어제까지 수사 자료를 검토하며 내일 새벽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이건 정말 우연일까? 지은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검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내일 아침에 검찰이? 순간 박상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무슨 수사? 내가 대체 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정보가 새 나갔나? 내일 새벽 6시 체포 작전인데. 박상호는 전화를 끊고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는 지은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박상호가 급하게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래? 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진 틈을 타서 지은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돈과 권력만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사람들. 정의가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 지은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까?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키려는 건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선량한 시민들이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통화하는 박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장 공항으로? 그래. 비행기표는 준비됐고? 새벽 2시 비행기라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중에 가는 걸로 해. 일단 나만 먼저 나가야 해. 내일 새벽이면 늦어.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망가려고? 안 돼. 재빨리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저 강지은입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박상호가 도주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제가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어요. 방금 해외 도피 계획을 들었습니다. 새벽 2시 비행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네, 체포 시간을 앞당겨야 합니다. 지금 여기로 와주세요. 강남 하얏트 호텔 3층입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끝이야. 지은은 조용히 연회장으로 돌아갔어요. 박상호는 이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여보. 우리 이제 가야 하지 않아? 박상호가 유미에게 속삭였어요. 왜? 아직 더 있고 싶은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지은은 그들을 지켜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팀장님이 오기까지 최소 20분. 그때까지 붙잡아둬야 해. 지은은 유미에게 다가갔어요. 유미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벌써 가려고? 아, 지은아. 남편이 급한 일이 있대. 박상호가 지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이 여자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이 거짓된 우월감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지은이 아니라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연회장 입구를 바라보았죠. 여보. 정말 가야 해. 지금 당장. 그가 유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왜 여기에? 동창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수사관들은 망설임 없이 박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상호 회장님이시죠? 팀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네. 당신 누군데? 박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유미가 비명을 질렀어요. 수사관이 박상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유미가 수사관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제지당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부장님, 용의자 확보 완료했습니다. 팀장이 지은에게 다가와 보고했어요. 순간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어요. 부장님. 나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지은 부장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의 말에 동창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공무원이라고만 했던 그 지은이가 검사라고?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부장검사. 강지은이 검사였어? 미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어요. 강지은 부장검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은은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었죠. 증거 수집은 완료됐습니까?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네, 부장님. 영장 집행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니 구속영장도 바로 신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미가 지은에게 달려들었어요.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눈물로 범벅이 된 유미의 얼굴. 방금 전까지 그토록 오만하던 그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유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어? 우린 친구잖아. 친구요? 지은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당신들이 저를 친구로 대한 적이 있었나요? 유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창들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장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간단 명료한 대답이었죠. 박상우가 끌려나가면서 지은을 노려보았어요.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동창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혹시 자신들도 수사 대상이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저도 가봐야. 나도 급한 일이. 하나둘씩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화려했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텅 비어갔어요. 지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박상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이 쌓아올린 부와 권력. 그것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의 철추가 그 모래성을 무너뜨렸어요. 지은은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간 후 연회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남은 동창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지은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은아, 유미가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번들거리던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고 고급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어요.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 밖 복도로 나갔어요. 미안해. 유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었어.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한 짓들 정말 미안해. 지은은 조용히 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검사라니, 그것도 특수부 부장검사. 유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유미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우리 남편 혹시 선처해 줄 수 없을까? 우리 아이들도 있고. 순간 지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손을 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유미야,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업무는 별개야. 하지만 우린 친구. 이제 와서 친구?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 내 남편도 예외가 아니야. 유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지은을 보자 남은 동창들이 우르르 다가왔어요. 지은아, 아니, 검사님.
나영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희 남편도 수사 대상인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나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란도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그동안 제가 무례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괜찮아. 지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동창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며 눈치 보는 사람들,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들. 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전부였구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은이 가방을 들었어요. 아, 검사님. 연락처라도 명함이라도 주시면. 동창들이 달라붙었지만 지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검찰청으로 연락하세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수한 것 같은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어요. 차에 타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 봤어. 동창회에서 그런 일이. 응.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힘들었겠다. 준혁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냥 씁쓸해. 왜? 사람들이 변하는 게 너무 빨라서 권력을 가지니까 비굴해지고 권력을 잃으니까 무너지고. 그래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잖아. 준혁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뭐가? 얼른 와. 라면 끓여 놓을게.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호텔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제어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부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사건 검토해야죠. 지은은 새 파일을 펼쳤어요. 또 다른 비리, 또 다른 부정. 끝없는 싸움이었지만 지은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또 하나의 하루가